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베트남 읽어보기 일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냥 보셔도 좋아요. VN 익스프레스가 개편된 내용 반응이 안 좋았는지 하루 만에 원상복귀하였습니다. 신규 감염은 호치민시 1185건으로 천대입니다. 동라이 930건, 떠이민 656건, 인정 615건, 안정 595건으로 500대이고 그 외 하노이 154건입니다. 강릉 68건, 박장 26건, 다낭 13건입니다. 11월 11일 18시 발표까지의 베트남 코로나 사파의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전일 대비 227건 증가하였으며 호치민시 -229, 번터 -84, 빙톤 -50, 서인인 플러스 221, 안장 플러스 145, 동라이 플러스 82건입니다. 신규 코로나19 감염, 매일 1000명 이상인 호치민시, 적극적인 원격 차단. 호치민시와 각 지역은 코로나19 감염수가 증가할 때 어떤 대응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까? 각 지역의 야전병원을 재건하고 좁은 구역 봉쇄를 합니다. 호치민시 보건부 국정 땅치투엉은 현재의 222개 이동진료소에 33개 추가 지시하는 긴급 공문을 발행했습니다. 12군에 20개, 빈창군 8개, 홍문현 4개, 빈던군에 1개를 설치합니다. 호치민시는 이동진료소로 상식해화하여 중증 전이를 막겠다는 전략입니다. 최근 감염 사례가 증가했지만 중증 사례와 사망 건수는 증가하지 않아 코로나19 제로는 건너뛴 유연한 적응 측면에서 낭보라고 했습니다. 대개의 중증 사례는 미접종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장기 입원 환자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10일 오후 호치민시 당서기 우무옌 반내는 호치민시 하이테크파크의 시설격리 지역에 치료 중인 60명의 근로자를 병문안했습니다. 낸 당서기는 공단 내 격리구역으로 경증 환자 치료하는 모델을 고평가하며 따라할 필요가 있는 밝은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낭시장 레충칭은 공단과 항구 시장을 고위험 지역으로 간주하고 예방조치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건터시는 주기적으로 기업 등의 위험 집단의 검사 속도를 높이는 쪽으로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공안 호적 수집, 전기, 수도, 공증 등 거주 자료가 연결되지 않아 여전히 요구. 2021년 7월 1일부터 주거법에 따른 시행으로 주민이 마을급 공안에 인구 변경 절차를 밟으러 가면 많은 곳에서 호적 서류와 임시거주 서류를 받습니다. 많은 서비스와 절차에 종이 호적 서류가 아직도 필요하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베트남은 최근 계속되는 IC칩 삽입형 신분증 발급과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전산화를 꾀하고 있지만 부서 간 연결이 미흡한 상황이라 이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베트남 2022 월드컵 최종 예선 일본전 석패 11월 11일 저녁 베트남 대표팀은 2022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5차전에서 일본에 0-1로 패했습니다. 일본의 이토 준야가 17분의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거의 모든 수치가 일본이 압도적이네요. 일본 감독 베트남 훌륭한 플레이로 겨우 한 골 넣을 수 있었다. 11월 11일 저녁 월드컵 예선에서 1-0 승리 후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은 특히 공격 편성에서 베트남의 진보에 놀랐다고 인정했습니다. Rất nguy hiểm và thoát xuống rất nhanh, cơ hội dành cho các thủ Nhật Bản dứt điểm. Đó là cú đá không thành công. Phần nào đó chúng ta cũng có thể thấy được khá nguy hiểm và tăng tốc bên cánh trái. Tỷ số là 1-0 cho cao thủ Nhật Bản. 베트남이 이전에는 수비력이 좋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공 배치도 많이 발전해서 박항서 감독이 현재 같은 팀이 되도록 많이 도와주셨다. 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다리차로 3층 건물, 고립된 사람들 구출. 오군 저능다오 루의 3층 건물에서 연기가 올라오면서 8명이 고립되었습니다. 경찰은 11월 11일 정오 집안의 주민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11월 11일 10시 호치민시 오군 쩌능다오로의 3층 건물 최상층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주민들은 소화기로 진화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소방차 6대와 소방경찰 40여 명이 화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30분) 후 화재는 진화되었습니다. 화재로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건부 영업 분야 목록에 과외 추가. 응우엔 김 전 장관은 과외 해법에 대해 언급하기 전 조건부 영업 분야 목록에 과외를 추가 제의하여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훈련부 장관 자신도 과외에 부정적이고 현재까지 베트남은 과외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처리해서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은 불법 과외를 막기 위해 사복 조직을 편성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전국 3만 8천여 명의 초등학교 교사 급여가 너무 낮아 과외를 생계수단으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선 장관의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줄여 부담을 줄인다. 둘째, 지식 암기에서 창의적 사고 학습으로 전환한다. 셋째, 창의성에 초점을 맞춘 시험 방식으로 혁신한다. 넷째, 전문학교를 육성하고 특성화학교는 내용을 적절하게 변경한다. 댓글은 더 공부 안 해도 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많지만 사실 경쟁체제에서 교육에 제대로 된 해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공교육이 다 해줄 수는 없고 사교육에 의존하기 쉬운데 가이드라인만 잡아주는 수밖에요. 창의성도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법입니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자가 처방하여 사망위기. 자가 처방에 의존하여 코르티코이드가 포함된 약을 임의로 사용하여 자택치료 중인 많은 확진자가 심각한 합병증을 앓았고 사망 사례도 있습니다. 코르티코이드 스테로이드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데 자택치료용 약가방의 패키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약으로 사용 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는 무증상 혹은 경증인 경우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역시나 예상은 했지만 겁나서 아무 약이나 쓰는 일이 꽤 발생하는군요. 파격적인 가격인하 암표상 베트남전 앞둔 날 여전히 손님 없어. 손실을 감수한 표 가격 인하에도 불구 땡볕에 서서 베트남 대표팀 경기를 보기 위해 오는 손님을 기다리지만 암표상 시장은 여전히 이상하게 텅 비었습니다. 정가에서 10만에서 20만 동오른 수준이며 다들 손님이 없어 원가에 팔거나 조금 낮춰서라도 파는 쪽을 택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비싸게 미리 살 필요 없었네요. 경기장 입장이 72시간 내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기도 해서 아무나 살 수 없었던 점이나 30%만 입장 가능한 점 등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부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녁에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세요.